ICE의 무차별 이민 단속은 급기야 미 시민권자까지 구금하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포틀랜드 통군 열차에서 이슬람 혐오 발언을 말리는 승객을 칼로 찔러 사망케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중국계 저가 버스에 대책 없는 안전 불감증으로 34명이 또 다쳤습니다. 소비자들의 신용평가 점수가 10여 년 만에 최고치로 나타나면서 소비 증가가 예상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결국 랩탑 컴퓨터의 국제선 여객기 객실 반입 금지 방안을 포기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최근 ICE의 무차별 이민 단속은 급기야 시민권자도 구금하는 사태까지 이르렀습니다. 심지어 수용소에서 사망하는 이민자까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성명 발표는 사흘이 지난 다음에야 나와 논란을 빚었습니다. 26일 LA타임스에는 미 시민권자임에도 ICE에 감금됐던 50대 히스패닉 여성의 사례가 소개됐습니다. 신문은 이민세관 단속국의 무분별한 단속과 월권 행위를 지적하며 트럼프 행정부가 펼치는 이민 단속이 마치 범죄와의 전쟁, 심지어 대테러전을 전개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전과가 없는 단순 불법 체류자들도 대거 단속하면서 휴대전화 위치 추적 장치까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17일에는 58세 인도 출신 아툴 쿠마르가 조지아주 애틀랜타 불법 이민자 구금센터에 수용돼 있던 중 호흡곤란으로 사망했습니다. 이처럼 ICE에 붙잡혀 구금된 비합법 이민자들이 사망하는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ICE의 권한 남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도 이민 예산 46억 달러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이슬람권 국적자들에 대한 비자 발급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슬람 교도가 다수인 50개국의 비자 발급 건수는 20% 줄었고 대상국을 아랍권으로 한정했을 때 30% 감소, 이란과 시리아, 수단과 소말리아, 리비아, 예멘 등 6개국의 경우에는 무려 55%나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법 이민자 체포뿐 아니라 단순 불체자 체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후 나타난 현상으로 이민자 사회 공포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ICE 뉴욕 지부 자료를 인용해 뉴스데이가 29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100일 동안 뉴욕시 5개 보로와 나소, 서폭, 웨스트체스터, 라클랜드 등 9개 카운티에서 총 687명의 범법 이민자 및 불체자가 체포됐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 2014년 이후 2년 감소했던 불체자 체포 건수가 이 기간 급증하면서 2016년에 비해 31%나 늘었습니다. 특히 범죄와 관련이 없는 단순 불체자 체포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5년 범법 이민자 609명, 단순 불체자 53명으로 단순 불체자의 비율이 8%에 그쳤으나 올해는 범법 이민자 531명, 단순 불체자 156명으로 22.7%로 치솟았습니다. 범법 이민자의 경우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성폭행부터 살인, 음주운전까지 다양하다고 ICE는 밝혔습니다. ICE 국장 대행 토머스 호머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공공안전과 국가안보에 위협적인 범법 이민자 단속 및 추방 단속을 실시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2월 첫 불체자 단속에서 680여 명을 체포했고 뉴욕에서만 40여 명이 기습 단속에 걸려 체포됐습니다. 이민자 인권단체들은 이민자 사회에 공포를 주고 이민자 가족들을 해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전철내에서 이슬람 혐오 발언을 하던 중 말리는 승객을 칼로 찔러 결국 사망하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는 백인 우월주의자였으며 나치 추종자로 밝혀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 발 늦은 성명도 논란이 됐습니다. 26일 오후 4시 30분쯤 10대 소녀 2명이 포틀랜드 경전철 열차에 올라타자 35세 제레미 조셉 크리스찬은 이들에게 인종 및 종교 증오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이들 중 한 명은 히잡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승객 리키 존 베스트와 남카이 미쉐, 데이빗 콜 플래처 등이 저지에 나섰지만 크리스찬은 베스트와 미쉐를 살해했습니다. 플래처는 병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은 백인 우월주의자로
전문가로 알려졌으며 나치와 정치적 급진주의를 추종해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체포된 크리스천은 살인 등의 혐의로 구금 중입니다. 피해 소녀 16세 데스틴 맨검의 어머니는 크리스천은 아이들을 향해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며 무슬림은 죽어야 하고 무슬림들이 여러 해 동안 기독교도들을 죽여왔다고 소리쳤다고 전했습니다. 아깝게 목숨을 잃은 베스트는 포틀랜드 시정부 공무원이자 퇴역 군인이었으며 미셸은 환경 이슈를 다루는 컨설팅 회사 직원이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 사건에 대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사건 발생 사흘 뒤에야 빗발치는 요구에 의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중국계 저가 버스의 안전성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사고로 34명이 다쳤습니다. 정비 부실, 인력 부족, 대책 없는 안전 불감증이 또 다른 사고를 부르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경찰에 따르면 26일 오전 12시 남부 뉴저지 웨스트 태프포트 타운 인근 뉴저지 턴파이크 남쪽 방면 도로에서 중국계 저가 버스가 뒤따라오던 트랙터 트레일러를 피하지 못하면서 버스가 전복됐습니다. 버스 승객 50명 중 34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행히 위독한 중상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버스 운전자가 부상을 당했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트레일러 운전자는 다치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맨해튼 차이나타운에서 출발한 점을 감안하면 대부분 승객은 중국계로 추정되고 있으나 저가 버스를 이용하는 한인들도 상당수인 만큼 한인 부상자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고 버스는 판다버스 소속으로 맨해튼에서 출발해 조지아주 애틀랜타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한 탑승자는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갑자기 버스의 방향이 꺾이는 것을 느꼈고 쿵 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버스 기사의 실수 여부를 비롯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중국계 저가 버스는 그간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H-1B 비자 숫자에서 스템 박사학위 외국인은 제외시키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스테이플 법안은 고급 인력의 해외 유출을 막자는 취지의 법안입니다. 박사학위 취득자 출국 방지 법안 스테이플 법안이 민주공화 양당에서 초당적으로 발의됐습니다. 법안은 현재 연 6만 5천 개의 H-1B 비자 개수에서 박사학위 취득자는 적용을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 1에서 5순위까지 배정된 14만 개의 취업이민 연간 영주권 쿼터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급 인력의 해외 유출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법안을 발의한 공화당 폴슨 의원은 전 세계 우수 인재들을 미국에서 시켜 우리의 경쟁 국가로 내보낸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공동법안 발의자 민주당의 마이크 퀴클리 의원은 세계 경쟁 무대에서 혁신 장려와 경제 활동 활성화를 위해서는 세계 인재들을 미국에 머무를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법안은 2014에서 15회계년도에도 하원에 상정됐으나 통과되지 못해 이번에 다시 추진되는 것입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현행 H-1B 비자 발급 규정을 전면 재검토하고 개선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를 거치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빚을 상환한 소비자들의 신용평가 점수가 700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여 년 만에 최고치인데요. 개인 파산 기록이 삭제되고 소비 증가와 대출 증가가 예상됩니다. 미국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신용점수 파이코 스코어를 산출하는 신용평가 회사 페어 아이삭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미국인 평균 신용점수가 700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05년 이후 가장 높은 점수입니다. 신용점수 600점 이하인 고위험군 소비자는 4천만 명으로 파이코 스코어를 보유한 미국 성인의 20%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러한 신용평가 점수 상승세는 주택차압, 파산 등 관련 기록이 시효 만료로 꾸준히 사라지면서 앞으로 5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자은행인 바클레이 보고서는 600만 명 이상이 주택을 차압당하거나 파산한 기록을 이 기간 중 지우게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개인 파산 관련 기록도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인 파산 기록은 7년에서 최대 10년으로 지난 2007년 챕터 7을 신청한 기록이 올해부터 사라지게 됩니다. 이러한 신용평가
신용평가 점수 상승은 대출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신용평가 점수 상승은 고를 수 있는 대출 상품이 더 늘어나게 되고 대출과 신용카드 승인 증가는 미 경제 전반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 연방은행 조사 결과에 따르면 파산 관련 기록을 지운 소비자들은 카드 한도가 $1,500 정도가 증가하며 신용카드 부채는 3년 안에 $800가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이론 한인은행들의 자산 건전성이 탄탄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전 분기보다도 향상돼 대부분의 한인은행이 우수한 평점을 받았습니다. 뱅크 오브 홉, 우리 아메리카, 태평양, 신한아메리카, 메트로시티 등 5곳의 한인은행들이 2017년 1분기 전국은행 재정 건강평가에서 A+를 받은 것으로 은행평가 블로그 디파짓 어카운트 최근 보고서에서 나타났습니다. A등급을 받은 노아은행과 뉴뱅크를 포함하면 뉴욕 이론 9개 한인은행 가운데 총 7개 한인은행이 우수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아메리카와 메트로시티 은행은 직전 분기보다 한 등급씩 상승했습니다. 이번 평가는 텍사스 비율과 텍사스 비율 트렌드, 예금 증식, 자본 건전성 등 4개 부문으로 나눠 실시됐습니다. 각 은행들의 재정 건강 상태를 파악하는 지표로 사용되고 있는 텍사스 비율은 높을수록 은행의 파산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지난 1분기 텍사스 비율이 낮아 최고 등급인 A+를 받은 한인은행은 메트로시티, 신한아메리카, 태평양, KEB 하나, 뱅크 오브 홉 등 7곳이었고 뉴뱅크와 KB 하나는 직전 분기보다 한 등급씩 올랐습니다. 반면 텍사스 비율이 가장 높은 은행은 뉴 밀레니움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본 건전성 평가에서는 뱅크 오브 홉과 신한아메리카, 노아, 뉴뱅크, KB 하나은행 등 5곳이 A+를 받았고 우리 아메리카와 태평양은행 2곳이 A를 받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랩탑 컴퓨터 국제선 여객기 객실 반입 금지 방안을 포기했습니다. 탑승객들의 혼란은 물론 경제에 부정적 영향과 관련국의 강력한 반발 때문으로 보입니다.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은 오늘 유럽연합의 네모와 교통 담당 집행위원과의 전화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이번 달 들어서만 2차례나 랩탑 기내 객실 반입 문제로 직접 만났고 전화회의도 여러 차례 진행했습니다. 미국이 랩탑의 객실 반입 금지 방안을 결국 포기한 것은 이러한 강력한 규제가 탑승객들의 혼란은 물론 항공과 관광산업 등 경제에 미칠 부정적 파급 효과와 유럽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강한 반발을 고려한 조치로 보입니다. 미국은 항공기 테러 가능성을 들어 지난 3월부터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의 8개국으로부터 미국으로 들어오는 항공기에 대해 랩탑과 태블릿 PC 등 일부 전자제품을 항공기 내 객실에 휴대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어 이슬람 지하디스트 조직이 전자제품 배터리로 위장한 폭탄을 고안하고 있다는 우려가 올해부터 급속히 확산되자 이 같은 규제를 세계 전 지역에서 출발하는 여객기로 확대하는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해 왔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직장인이 휴가를 쓸수록 임금 상승과 승진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미 여행협회 USTA에 따르면 직장인 7,33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 2015년에 유급 휴가를 전부 사용한 직장인들이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직장인들보다 상여금과 임금이 인상될 확률이 4% 더 높으며 승진할 가능성은 6%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 결과에서 한 해 동안 휴가를 가지 않은 직장인들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업무 수행 능력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USTA는 직장인들이 휴가를 보내는 것은 소비 활동을 증가시켜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유급 휴가를 권장하는 사내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 결과 지난 2015년 기준 미국 내 직장인 절반 이상이 할당된 유급 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차량 공유업체 리프트가 고객에게 고급 차량을 제공하는 프리미엄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리프트는 가죽 시트 등이 부착된 고급형 승용차를 제공하는 서비스인 리프트 럭스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리프트 럭스 서비스를 이용하는 승객은 앱을 통해 일반 운임 요금의 3배에서 5배를 지불하면 차량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리프트 측은 이번 서비스를 LA를 비롯한 샌프란시스코, 산호세, 뉴욕, 시카고 등 5곳에 우선적으로 시행한 후 서비스 지역을 확장시킬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어제 새벽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가 플로리다주 주피터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우즈는 판비치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됐다가 향후 법원 출석을 서약하고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우즈의 혈액 알코올 농도와 차 안에 누가 함께 타고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구치소에서 풀려난 우즈는 성명에서 알코올 때문이 아니라 처방약에 대한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다며 사과했습니다. 보건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 중순까지 6개월간 뉴욕시에서는 32명의 신생아가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16명은 지카 바이러스로 인한 신경계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보건국은 같은 기간 전국에서 태어난 지카 바이러스 감염 신생아 중 절반이 뉴욕시에 몰려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감염 신생아의 산모는 모두 여행 중 감염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8일 오후 뉴욕에서 진행된 스카이다이빙 행사에서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실 낙하산팀 소속 대원이 낙하산 고장으로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행사 진행 중 낙하산이 펴지지 않자 낙하산줄을 칼로 끊고 허드슨 강으로 떨어졌으며 곧바로 해안 경비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이 행사는 메모리얼 데이를 기념해 진행됐으며 유족들의 뜻에 따라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28일 미시시피주 링컨 카운티의 브룩헤이븐과 보고 치토에서 동일범에 의한 3건의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35세 윌리 코리 갓볼트는 헤어진 전처와 처갓집에서 아이들 문제로 싸우던 중 홧김에 동네를 돌아다니며 마구 총격을 가했습니다. 이 총격 사건으로 경찰관 1명과 장모 등 총 8명이 사망했으며 자신도 부상당했습니다. 체포된 그는 이런 짓을 저지르고 나는 더 살 자격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쌀쌀한 날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수요일은 가끔 흐린 날씨에 평년의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4도, 섭씨 23도, 밤 최저 기온은 60도, 섭씨 16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금요일은 가끔 흐리면서 한두 차례 소나기가 예상되고 천둥과 번개를 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